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문제는 좀 미리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작을 해볼 건데, 국계법, 목차부터 좀 써보죠. 앞으로 이제 목차는 잘 쓰지 않을 건데, 오늘 앞에 문제 목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목차 좀 쓰고 가겠습니다.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해서 국계법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법, 요게 국계법이죠.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를 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 군 계획이죠.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기본 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 군 기본 계획이랑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든 관리 계획이든 둘 다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할에서.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으로서 구속력이 없고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공법은 규제법인데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를 합니다. 이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구체화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국토를 계획으로 규제하는 행위고, 이것까지를 하고 나면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죠. 그래서 그걸 이용규제라고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먼저 용어의 정의가 나올 건데, 용어의 정의면 문제 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1페이지.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건 행정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4번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비구속적 행정계획들 특징만 좀 보고 가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다라고 했죠. 방향을 제시하니까 이런 추상적인 계획을 다른 말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이 없는 계획들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론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 문제는 따로 그냥 보지 마시고 요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이 추상적인 계획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그래서 5번 문제 보면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어느 것인가 라고 나와있죠. 5번 문제. 그러니까 기본, 종합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래서 3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요거 관리계획의 내용이었죠.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3번이 정답이죠. 3번. 그 다음에 6번도 그냥 보면은 6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
자, 저번 주에 제가 수용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용. 우리 공법에는 수용이 총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하는 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때 수용이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할 때도 수용이 한번 나옵니다. 정비사업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법에서 공공사업 주체인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서 수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보면은 5번에 건축법. 건축법은 개인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남의 땅을 수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용은 특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어떤 건축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 수용이 규정되어 있는 건 이렇게 4군데에 수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계법이죠.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기본 원칙인데 이런 것들도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뭐 지방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국가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 이렇게.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이렇게 있는데 밑에 해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고에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거기 15페이지 국토 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국토는 자연환경을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할 때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관리하고 이용하라라는 건데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읽어보는 정도지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8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제가 요거는 1번 지문만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1번 지문만. 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국장입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뭐 나머지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하는 절차들이 지문에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할 건데 요것도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다. 요것만 한번 기억하죠.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국장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2번에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평가 수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해당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 수립 및 지팡이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1번 지문에서 요거 국장이 평가한다는 거 요건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9번에 국계법의 법령상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보면은 여기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거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과는 다른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침이다. 그렇죠? 관리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립하는 계획,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네, 이게 관리계획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있다. 그 다음에 이 4번 지문이랑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5번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거기 밑줄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4번 보면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특광시군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을 기본으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였죠.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둘 다. 근데 밑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그래서 4번 지문이랑 5번 지문 그냥 말장난 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틀린 것,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건 저 뒤에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죠. 3번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예전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성장관리방안을 개정을 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바꾸고, 이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그렇죠?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주차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뭘로 바뀌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방금 4번 지문에서 봤는데 지금 보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보면 반대로 써뒀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해놨으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보면은 옳은 것, 도시군 계획은 아까 또 나왔죠.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는 거지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랑은 다른 계획이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한다. 방금 기반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해설을 그대로 한번 보죠.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읽어두십시오. 이렇게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그 다음에 3번 기본계획은 시, 군, 구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틀렸죠? 보면은 이쪽에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 관할이 바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여기까지. 특별시, 광역시, 시. 여기가 도시. 그 다음에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특, 광, 시,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특, 광, 시, 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네,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4번이 정답. 5번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일단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뿐만 아니라 완화도 합니다. 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원칙적인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번은 좀 여러 군데 틀렸죠. 그 해설 지문을 그대로 용도지구의 정의를 읽어두시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2번 옳은 것.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말한다. 뒤에 건 맞는데 자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시군은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합니다. 도 밑에 있는 시군. 특광시 군이 나올 때 이 군은 도 밑에 있는 군. 즉 여기 군은 광역시 관할에 있는 군을 제외해야 됩니다. 광역시에서는 여기 광역시장이 하기로 했으니까 인천시장도 하고 강화군수도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시장이 하면 강화군수는 못하고 강화군수가 하면은 인천시장은 할 필요가 없죠. 밑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특광시군 할 때 이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이 아니라 그냥 도 밑에 있는 특광시 그냥 군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군. 그 다음에 2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군이죠.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대해서 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다음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이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냐 아니라 포함된 계획.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법률에 따라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의 내용 안에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포함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아까 했죠.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5번도 틀렸고 13번 문제 틀린 것. 입지 규제 세소구역의 진영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세소구역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네,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란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싹 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즉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계획, 규제에 관한 사항들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3번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해서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공동구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아까 앞에 해설에 있었습니다. 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해설에 나와있죠? 그거 그대로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이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요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자, 진도는 우리 노트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의 4페이지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었었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했죠. 자,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자, 먼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2가지. 해서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관할이 같다라는 건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됩니다. 이럴 때 같은 도 안에서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다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리고 참고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인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 통보해 줍니다. 통보는 누구한테 하냐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한테.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해야 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이게 지정에 관한 내용이죠. 지정. 그리고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은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계획은 원칙 누가 수립하죠? 공동으로. 그래서 둘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보면은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이 다를 때에는 시, 도지사가.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정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계획을 만들면 안 되니까 얼마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하죠? 3년. 3년 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요. 승인 신청.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자, 관할이 같을 때, 즉 같은 도에서는 누가? 도지사가,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를 때, 즉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계획을 직접 수립합니다. 직접. 그 다음에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라는 거. 도지사가. 그 다음, 원칙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시장 군수끼리 협의를 못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는 누가 말려주죠?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고 있으면 국장이 요 싸움 말리는 걸 뭐라고 그랬죠? 조정한다라고 했어요. 조정. 그리고 조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하는 건 언제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만.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해주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겠죠. 그러면은 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이 각각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계획을 공동으로 만들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아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까? 네,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했거나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권한자들. 그래서 여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권한자가 많이 써져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죠. 지정하는 사람.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수립권자 공동으로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해주는 사람도 지정권자, 그 다음에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을 공동으로 한다, 같이 한다라는 거 요것만 따로 좀 기억하시면 나머지 권한자들은 대부분 요 지정권자가 하게 되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국장.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수립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는 하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의견을 듣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듣죠?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듣고 한 번은 의회한테 듣고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절차가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청회. 이렇게.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는데 의회는 항상 여기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에는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해서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협의하고 심의해서. 근데 승인권자가 보니까 도지사나 국장, 만약에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합니까?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그래서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겠죠. 근데 국장이 승인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으면 승인권자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송부라고 하죠. 당연히 뭐 협의 요청을 받은 사람한테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는 이걸 받아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 요게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은 권한자들이 나오면 짝을 잘 맞춰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광역도시 계획에서 만약에 시장 군수가 뭘 했다, 아니면 시장 군수가 뭘 안 했다, 이럴 때, 아니면은 같은 도에서 뭘 한다, 이렇게 하면은 도지사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 시도지사가 뭘 했다, 아니면은 시도지사가 뭘 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국장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보면은 도지사가 뭘 할 때는 지방이랑,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만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앙에 여기 국장이랑 도지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죠. 22페이지의 1번.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죠? 둘 이상의 시도니까 국장.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 국장은 중앙이랑 연결시켜야죠. 국장은 지정할 때, 자 여기 보면은 지정하는 절차가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심의를 지방이랑,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심의를 중앙이랑 한다라는 겁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칠 때. 그 다음에 2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이다. 이거는 원칙 예외 없이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자, 수립을 원칙은 공동으로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면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냥 원칙 예외 없이 쭉 이제 권한자들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나왔죠? 같은 도? 같은 도에서는 누가 같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시장군수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공동으로, 항상 공동으로 같이,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해야겠죠.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그 다음에 5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죠. 시도지사가 안 했으니까 국장이 수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나가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해설을 보시죠. 밑에 해설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1번에 광역, 2번에 광역, 3번에 광역, 5번에 첫 번째 점에 광역, 두 번째 점도 광역. 광역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 4번에 해설에 있는 겁니다. 해설에 박스 안에 4번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요거는 밑줄 안에 넣죠. 요거는 광역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눈에 조금 익혀두도록 하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중에 광역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게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니까 요거는 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혹시 모르니까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좀 기억을 할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본계획의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다 못 외우더라도 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눈에 좀 익혀두도록 하죠. 해서 1번 보면은 그 해설의 박스 안에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번에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 5번째 그 밑에 점에 보면은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문화, 여가 공간 및 방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5번. 그래서 이제 3번의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 광역도시계획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기초사는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은 필수 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사 해야 되고 의견 들어야 하고 협의 심의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기초사를 할 때에는 내가 하기 힘들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이 자료조사를 해놓은 게 있으면 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하기 힘들면 의뢰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4번이 정답.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렇게. 그리고 공청회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공청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맞죠? 2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광역계획권이 속하는 특, 광, 시,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원칙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즉 관할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광역계획권이 너무 넓을 때 이럴 때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합니다. 지명하는 자. 그 다음에 5번 공청회 개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장이 경하거나 시도지사, 시군, 조례로, 시도나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뭐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두십시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만든 건 국장의 승인, 시장군수가 만든 건 도지사가 승인. 근데 이번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따로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써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따로 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3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국장은 중앙이랑 협의하고 심의한다라는 거죠. 4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답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시장군수가 만든 건 도지사가 승인. 이렇게. 7번 조정이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끼리 싸우고 있죠? 이럴 때는 누구한테?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장은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건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중에 언제? 단독으로. 혼자 왔을 때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시. 근데 공동으로 했을 때는 바로 조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을 할 때에는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이 조정할 때는 중앙,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 이렇게.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가진 지자체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해줬는데 그 결과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페이지 8번 문제 옳은 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 이걸 줄이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걸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그렇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게 뭐 정확하긴 한데 공동이란 말이 빠졌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안 했으니까 누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죠.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 다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광역도시계획보다 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계획 무시하고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수 없겠죠. 연계되게끔. 이렇게. 4번,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지정할 때, 자, 여기 와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거지 협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그리고 국장이 하니까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지. 그 다음에 5번, 광역도시계획이 공고된 후 시도지사 또는 국장은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공고하고 나서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맞는데 국장이 공고하는 건 국장이 열람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열람은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걸 받아가지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국장이 직접 열람시켜주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9번 문제 옳은 것.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게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그래서 같은 도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그 다음에 국장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장 군수는 도지사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20년 단위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10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은 작성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기준은 국장이.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죠. 국장에게.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 유통 체계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지만 원칙은 특, 광, 시, 군 전부가 지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3번에 국장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그 다음에 4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니까 단독이나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시도지사가 싸우면 국장,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될 때는 도지사. 그 다음에 5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보상해야 한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출입하는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보상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1번 틀린 것.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야겠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3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장이 수립할 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죠.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4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건 한번 읽어두죠. 자, 4번 지문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관할구역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만들지 않고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거기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할 때, 같이 할 때. 5번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장이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를 중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기본계획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